네, 서울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 대회 이번 강의를 좀 하게 됐는데요. 서울의 대도시라서 우리가 잘 모르고 살지만 곳곳에 해결해야 될 굉장히 많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도시이기 때문에 생기는 숙제,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생기는 숙제,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 우리가 많이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주제인 것 같은데요. 저는 여행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게 될 강연 주제는 에코라이프, 그리고 그것이 여행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코라이프가 비단 생태적인 삶만은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문제를 고민하는 한 가지일 텐데요. 여행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사실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서 거꾸로 말하면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망가뜨릴 수도 있지만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미 삶이 되어버린, 생활이 되어버린 여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혹은 지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여행, 위키서울닷컴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화면에 저렇게 크게 얼굴이 나오니까 굉장히 제가 괴롭네요. 네, 저는 트래블러스 맵이라는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공정 여행을 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행 조금 전에 사진은 제가 앙코르와트에 가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 딱 그런 포인트 있어서 사실 잘 안 가는데요. 일출 때 가가지고 사람들이 무르르 모여서 사진 찍는 그런 장소들 있잖아요. 거기서 찍었던 사진인데 여행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 할까요? 어떤 동경, 끊임없는 선망들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경제 위기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고 있어요. 경기 불황이다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매달 한 10% 이상씩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행을 더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경제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욕구보다도 훨씬 어렵기 때문에 견뎌내야 될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강하게 작용하는 욕구일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이번 겨울에 뭐 남미든 아프리카든 아니면 아시아 어느 나라든 여행을 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 세기가 좀 힘드실 텐데요. 1000조입니다. 1000조라는 돈은 여행자들이 여행을 통해서 지출하는 비용의 총액인데요. 사실은 저거보다 훨씬 더 많다고 봅니다. 전 세계 GDP를 다 모으면요, 한 100조 달러 정도가 돼요. 그 중에 1조 달러를 이제 한국 돈으로 바꾸면 1000조인 건데요. 1000조에서 다시 파생되어서 생기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행산업, 관광산업은 단일 산업으로서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숫자는 10억이죠.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들의 총수입니다. 1년 동안. 10억 명의 사람들이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약 1,400만 명 정도가 올해 아마 1,400만을 넘길 것 같은데요. 세계로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불편한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 여행을 가면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저 1000조 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여러 저개발 국가에서 쓰니까, 그리고 혹은 지역에 가서 쓰니까 그 돈들이 굉장히 좋은 기여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내가 쓴 돈들을 가지고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 자기의 삶을 지속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실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편한 것은 그 중에서 단지 1% 정도만 나와 만났던 그 사람들, 나와 함께 걸었던 혹은 내가 걸었던 그 장소에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중에 단지 1%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아서 계산을 해봤어요.
2011년에 아프리카 대륙 전체가 벌어들인 관광을 통해서 벌어들인 총 그 비용이 약 330억 달러입니다. 이것도 감이 잘 안 와서요. 그러면 이걸 1평방킬로미터, 1km 곱하기 1km 사이즈 아시죠? 네. 1평방킬로미터에는 그러면 돈이 얼마나 지출된다는 얘기일까?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계산을 하려고 식을 세워봤더니 네, 그 330억 달러를 아프리카가 총 3020만 평방킬로미터에 그걸로 나누고 그거 1%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1100을 곱했어요. 그리고 한 달로 나눠봤습니다. 12분의 1로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1평방킬로미터당 한 달에 100원의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 감이 안 와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1평방킬로미터가 잘 감이 안 오니까요. 여의도 면적이 2.95km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우리가 추파춥스죠. 추파춥스 하나를 주고 오는 꼴입니다. 한 달에 그 대륙 전체에 주고 오는 그 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적은 부분만 그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불편한 일들이 왜 생길까를 캄보디아를 갖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캄보디아에는 한국 사람들이 100만 명 정도가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서 그래서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인 가이드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데 100만 명씩이나 가는 나라에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는 딱 10명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그 불편한 숫자 1이 등장을 해요. 1000명의 한국인과 10명의 한국어 가이드. 그럼 왜 캄보디아에 저 수많은 한국인들이 가는데 왜 그곳에는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는 10명밖에 없는 걸까요? 한국 관광객이 아니죠. 한국 여행사들이 한국어를 할 줄 아는 가이드들을 고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무슨 일일까? 여긴 조금 더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인데요. 여기 이분 이제 한국인 가이드예요. 캄보디아에서 유적지를 설명을 할 때는 반드시 캄보디아인이 가이드를 하면서 동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인이 저렇게 가이드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 근처 어딘가에 캄보디아인 가이드 한 명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말은 시키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전부 다 설명을 하는데 정말 창피한 거는 중국, 일본, 유럽 할 것 없이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캄보디아인들이 그 나라 말로 가이드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만 저렇게 때로 돌려다니면서 한국인들의 가이드를 듣고 있습니다. 이건 왜 벌어지는지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런 거였습니다. 워낙 저가의 상품들로 가다 보니까 그 수익을 어디서 메꿔야 되냐면 쇼핑에서 메꿔야 돼요. 이거 혹시 뭔지 아시나요? 상황버섯이라고 우기는 버섯의 한 종류입니다. 캄보디아의 상황버섯 굉장히 비싸잖아요. 상황버섯이라고 우기는 샵에 가보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샵인데요. 샵에 가면 대략 지름이 길이가 한 1m가 넘는 1.5m 정도 되는 저걸 갖다 놓고 저게 약 400년 된 상황버섯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상황버섯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뽕나무 옆에 이렇게 자라나서 생기는 버섯이에요. 그래서 크기가 원래 10cm에서 12cm밖에 안 됩니다. 저게 나무에 달려 있을 수가 없잖아요. 1m짜리가. 그리고 뽕나무는 기본적으로 뽕나무 자체가 100년을 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년 됐다는 상황버섯이란 건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예전에 이제 공중파에서 한번 저걸 가져다가 그럼 진짜 상황버섯이냐 해가지고 의뢰를 해서 국립과학기술원 같은데 의뢰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알 수 없는 버섯이다. 상황버섯과 비슷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 상황버섯을요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에 파냐면 1kg에 약 80만 원 정도에 팔아요. 1kg이면 요만한 주머니 하나인데요. 어느 날인가 조금 이따 이제 보시게 될 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물이라면서 상황버섯을 주더라고요. 야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뭘 이런 걸 줘? 이랬더니 아니야 괜찮아 싸. 얼만데? 그랬더니 얘기하는 가격은 2만 원, 2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가이드를 쓰지 않는 이유는 저가로 들여왔기 때문에 그 돈들을 벌충할 방법을 쇼핑을 통해서 찾고요. 쇼핑 정보들이 다 고스란히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말할 수 없으니까 캄보디아인들을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가이드도 현지인들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식당을 볼까요? 식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인회에서 심지어 캄보디아 한인회에서 저한테 이제 줬던 전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보시면 땡땡 투어 그 위에 보면 뭐 어차피 다 보이시긴 하는데요. 식당을 자기가 차려버린 거예요, 여행사가. 그래가지고 그 관광객들이 오면 식당도 거기를 쓰도록 하고 거기를 쓰지 않는 식당들 혹은 그걸 반대하는 식당들은 아예 가지 못하게 막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식당뿐만 아니라 호텔도 마찬가지로 대형 여행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쭉 보면 왜 1%라는 거가 나오냐면 이런 식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요. 여행사 한국 여행사입니다. 비행기 당연히 국적기 타고들 가시죠. 가이드를 한국인을 씁니다. 호텔도 한국 사람이 만든 호텔을 쓰죠. 식당도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한국 식당에 갑니다. 쇼핑센터들도 저런 종류의 쇼핑센터들 전부 다 한국인이 만들었습니다. 버섯 파는 쇼핑센터만 15군데 정도가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마사지샵도 한국인들이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니 이 네 가지 정도가 남습니다. 툭툭 뭔지 아시죠? 오토바이에 이렇게 사람 뒤에 태워갖고 가는 거. 저것도 이제 여행사에서는 바가지로 한 4배쯤 비싸게 받죠. 앙코르워트도 재밌는 게요. 앙코르워트 유적의 관리비, 입장료를요.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사기업이 관리를 합니다. 굉장히 이상한 구조인데요. 그러고 나면 뭐가 정말 남냐면 거기 고용되어서 아주 싼 값에 한 달에 50에서 70달러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 종업원들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길 가다가 사 먹는 1달러도 안 되는 0.5달러 정도 되는 군것질거리 정도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직접 전달되고 오는 그렇게 되는 구조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행의 구조들입니다. 이게 1%라는 숫자에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요. 여행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만 생기냐면 그런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골든토드, 그러니까 황금 두꺼비인데요. 1989년, 90년 기점으로 멸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요, 코스타리카에서 1987년에 왜 얘가 멸종을 했을까를 막 따져봤더니요. 이 황금 두꺼비가 굉장히 예쁘다고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태 관광을 하는 주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한 가지는 뭐였냐면 사람들이 계속 여기를 방문하는 그 생태 관광, 이 자원을 보러 온 그 관광 자체 때문에 아이들이 멸종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였었습니다. 사막처럼 보이시죠? 여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사막이 아니죠, 그렇죠? 무르시아 남부지방의 무르시아 인근인데 원래 사막이 아니었어요. 나무들이 빽빽히 들어찬 곳이었는데 그 나무들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 관광지로 개발이 되고 나서 관광객들이 지하수를 다 빼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땅 자체가 말라붙어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막처럼 돼 있는데요. 실제로 여행을 가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물을 소비해요. 심지어 국내에서도 그냥 여행을 가시면 평소 쓰시던 물의 양의 약 1.5배를 씁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워낙 물 부족한 나라니까 여행객 한 명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쓰는 물의 양을 써버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죠. 이 사진을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 다행히 사실은 실제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연출된 사진인데요. 얼마 전에 캄보디아 기사에 이런 게 났었어요. 캄보디아의 고아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고 그걸 뒤져봤더니 뭐였냐면 서양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고아원을 계속 찾아오니까 그런 고아원은 별로 없거든요. 고아원을 계속 찾아오니까 서양 사람들에게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시키고 돈을 받으려고 부모가 있는 아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일종의 사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고아원에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아의 숫자가 늘어나는 굉장히 기형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고아들은 관광의 매력물 같은 게 아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까지 수준까지 간 거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많이 다를까요? 한국도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보면 여기 어딘지 아실 것 같으세요? 네, 순천입니다. 순천에요. 보시면 200만의 관광객이 옵니다. 근데요, 순천이 생태관광지로 유명해지게 된 건 순천이 대규모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새들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떼지어서 이 길을 이렇게 가면 새들이 이 근처에서 살 수 있을까요? 새들은 금방 장소로 이동해 버리거든요. 우리가 람사르 협약을 가지고 그 지대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철새들이 도래할 수 있는 중간 기착지들이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철새가 멸종하기 때문에 그걸 국제협약으로 맺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철새들이 있는 데를 이렇게 떼거지로 사람들이 수백만씩 몰려 다니는 거죠.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날지 누군가는 예측을 하고 있을까, 계산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떼거지로 오면 지역에라도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지역의 도움, 그래서 경제적으로라도 부가 창출되거나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 정도가 1인당 남냐면 한 달에 170원 정도의 매출이 생깁니다. 이분들이 와서 쓰시는 돈을 가지고서 순천시 인구 한 명당. 역시 아까와 똑같은 문제들이 한국이라는 지역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보고,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 혹은 사회를 혁신한다는 거는요, 이런 것인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볼 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건 자원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차이는 새로운 종류의 자산이다라는 것 안에서 사회적 기업들 혹은 사회 혁신의 어떤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한두 가지 정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친구가 아까 번이라는 친구, 캄보디아에 있는 친구인데, 친구는 아니죠. 저보다 나이는 많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친구처럼 그냥 지내니까 번인데요. 번은 예전에 10년 전에 한국인들에게 대형 사기를 당해서 수억 원을 날리고, 그때부터는 한국인이라면 이를 갈고 지내다가 지금 한 2년째 2년 넘게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데, 저희와 같이 일을 하는 걸 그냥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공짜로. 그냥 그러지 말고 돈을 받아라. 왜 안 받냐 너는. 어느 날 정식으로 다시 물어봤어요. 돈을 왜 안 받아요 도대체. 그랬더니 내가 그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사기를 당했었는데, 너네가 여행을 그리고 이제 그 뒤로도 보니까 그 뒤로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캄보디아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너희들끼리 돈을 벌어서 가더라. 그게 너무 싫었다. 근데 너희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그래서 난 너네가 하는 일이면 뭐든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무료로 하고 있는 거야.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그 10명, 아까 그 10명의 한국어 가이드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10분을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뭐고, 지속 가능한 여행, 뭐 공정 여행이 뭐고 하는 거를 같이 공부를 하고 같이 여행사를 설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맵 캄보디아라는 회사고요. 그래서 한국어가 되는 분들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이드를 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에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지역 사회에서 마을이 중심이 돼서 마을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투어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숙박을 만들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커뮤니티 베이스드 투어리즘이라고 합니다. 반테이치마라는 곳에서 저희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저런 이제 가옥, 현지 가옥들에서 하룻밤을 자고 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것을 결합하고, 저런 마을들의 숫자를 계속해서 늘려가는 작업을 저 맵 캄보디아랑 같이 할 건데요. 이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비즈니스적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 가치들 때문에요. 뭐냐면 단체 관광이 아닌 2명, 요즘 자유여행들 많이 가시잖아요. 패키지 가기 싫으니까. 근데 2명이 갔을 때 불안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저걸 다 짜야 되고, 그 다음에 갔을 때 말도 안 통하고, 이런 불편함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분들하고 같이 하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대량 관광을 하는 대형 여행사들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 일정들을 이 한국말이 되는 분들이 같이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서비스를 하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사들에선 갈 수 없는 그런 반테이치마 같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현지의 여행사들을 만들고, 이 현지의 여행사가 지역의 그 나라의 여행 시장을 주도하게 만듭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캄보디아 안에 현지, 그러니까 캄보디아 국적의 대형 여행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개 1명, 2명 정도가 운영하는 여행사,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온 자본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도권, 그 이니셔티브를 다시 캄보디아인들에게 돌려주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그 목적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100% 현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정여행사를 설립하는 것, 이게 저희들의 또 다른 어떤 솔루션들로 제공된 거고, 이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어가 되는 가이드들은요, 영어가 되는 가이드들은 하루에 한 25달러 정도를 받지만 한국어 가이드는 한 50달러 정도를 받으세요. 이제 여행 시장이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여행자들의 수익금들은 반테이치마 같은 마을에 어린이 도서관을 만드는 사업 같은 것을 진행을 합니다. 네팔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디 버럴이라는 분이세요. 네팔 그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서 약 15년 정도로 있다가 네팔로 돌아간
귀환해서 돌아가신 노동자입니다. 귀환해서 네팔에서 NGO를 설립을 했고 그 NGO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걸 봤습니다. 이주노동을 해 오셨던 분들인데 이주노동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그 나라에 돌아가서도 정착을 못 하고요. 다시 이주노동을 나가요. 그러니까 한국에 왔다가 그 다음에는 저기 뭐 인도로 갔다가 그 다음엔 유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주노동을 왔다가 계속 떠나는 일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착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주노동자들도 본국으로 가려고 하질 않아요. 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해결할 거냐 해서 한 게 한국어에 능숙하시죠. 한국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한국 정서를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네팔어에 능숙하고요. 네팔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 이주노동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재정착의 기회로서 봤을 때에는 한국인들을 가이드하는 여행사들을 설립하는 형태가 결합된다면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 그래서 웹 네팔이라는 회사를 같이 이제 또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제 토론도 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이게 착각할 수 없는 길인데 그 장마철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갔는데 저렇게 가면 네팔에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도시는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럽고 하지만 시골 마을에 가면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고 정리되어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커뮤니티 베이스 투어리즘이라고 했던 마을 공동체 전체가 수익 확보를 위해서 공동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트래블러스 맵이 하고 싶은 일은 그래서 맵 네팔, 맵 캄보디아, 맵 재팬, 맵 베트남 이런 그 저희와 함께하는 현지의 파트너 회사들 그 각각의 미션과 각각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 회사들을 각각의 지역에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걸 통해서 맵의 상품들을 조금 더 가격을 낮추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의 맵과 함께하는 파트너들이 장기적으로는 상호 간에 맵 네팔과 맵 캄보디아가 혹은 맵 네팔과 맵 베트남이 같이 하는 그런 여행의 네트워크, 여행사의 네트워크 혹은 지속 가능한 관광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들의 트래블러스 맵의 중요한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버전으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한 세대에 맞는 소통의 커뮤니케이션 툴이 뭘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트래블 키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새로운 접근들을 좀 해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란 건 한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여행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요. 멀리 아시아 혹은 제3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내 주변에도 아까 순천 케이스를 말씀드렸듯이 여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결해낼 수 있는 과제들은 내 주변 곳곳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서로가 같이 만들어내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게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는 현지의 그 회사를 현지인들과 함께 세우는 수준까지 이렇게 좀 확장을 해서 성장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좀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한 분께만 좀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맨 앞에 계신 남자분 한 분만 좀 받아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회 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남정교라고 합니다. 네, 우선 오늘 해주신 강의 잘 들었고요. 네, 트래블러스 맵 이쪽에서 하는 게 해외여행도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주시면 국내 여행도 이렇게 개발을 하시고 있는 걸로 압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여행 바우처 서비스를 많이 받고 있으신데 여기와 연계돼서 이런 공정 여행하고 트래블러스 맵에서 같이 연계된 공정구역과 여행 바우처를 연계된 이런 사업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여행 바우처 사업은 이제 그 서비스 구조를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여행 바우처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카드를 개인에게 발급하고 바우처 카드를 쓸 수 있는 여행사를 지정을 해주고 그 상품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저희가 뭔가 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그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상품들을 등록해 놓고 있기는 한데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바우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저희가 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적극적인 기회가 되지는 못하고요. 다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이거를 이제 대행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바우처 수요 전체를 여행사한테 넘겨서 하는데 아직까지는 주로 기존에 진행해 왔던 큰 여행사, 대형 여행사들이 뭐 그런 바우처까지도 좀 가져가는 추세죠. 근데 앞으로는 아마도 그런 시장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뭐 공정 여행 같은 걸 하는, 혹은 복지 여행 같은 걸 하는 곳에게 좀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늘 설명을 잘해주신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립니다.